오늘은 오상원의 소설 유예 발단 부분이에요. 처음 스타트. 북한군에게 잡혀 포로가 된 그가 전쟁의 무의미성,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이야 내지는 비인간성, 한마디로 뭐야 비인간적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쟁, 6.25죠. 전쟁의 체험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죽음의 공포를 생생하게 그려낸 전후 소설입니다. 총살을 앞둔 국군 소대장의 죽음 직전에 주어지는 1시간이라고 하는 유예의 시간, 그러니까 이 유예라고 하는 건 딜레이, 시간을 미루는 거죠. 에 떠오른 여러 가지 상념들을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 전개보다는 역순행에 왔다리 갔다리 해. 자,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교차하면서 의식의 흐름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조명하여 전쟁의 비극성과 무의미성을 드러내고 있다. 문장을 좀 길게 했어요. 쓸데없이. 자, 전쟁의 비극성과 무의미성, 이게 주제겠죠? 이게 주제고, 다음에 소재는 1시간의 유예 시간에 떠오른 상념들, 요게 이제는 중심 소재가 될 것이고요. 구성은 그렇죠,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 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서술 방식은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교차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의식의 흐름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중심 내용은 극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인간의 심리 상태, 이게 중심 내용이고, 주제는 전쟁의 비극성과 무의미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에 막 이것저것 요소들을 다 넣다 보니까 문장이 비문법이 되어버렸어요. 비문이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특징과 중심 내용과 소재, 주제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가만히 속에 쓰러져 있었다.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자,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뜬금없어요. 그죠? 이 소설의 시작 자체가 뜬금없이 시작해요. 이거는 사실은 이 부분을 알려면 작품을 다 읽어야 돼요. 읽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서는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한번 쫙 읽어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2번, 3번 이렇게 곱씹어가면서 이제는 읽어야 이 앞에 읽었을 때는 이해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읽게 되는, 또는 이제 다시 읽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은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1시간은 제목 유예와 같은 것으로서, 자, 이 주인공이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북한군 또는 인민군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적 말미를 받습니다. 그 1시간이에요. 그래서 총살 전에 주어진 삶 또는 죽음이 유예된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상황의 절박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모든 것은 끝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죽어,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즉 유예의 시간 1시간이 지나면 자신은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손과 발이 돌덩어리처럼 차다. 허옇게 흙벽마다 서리가 앉은 깊은 움막 속, 이 움막 속 가만히 움막 이런 거예요. 이거는 단절된 폐쇄적인 공간으로서 나아가 포로로 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너 겹 높이의 통나무로 막은 문틈 사이로 하늘이 엿보인다. 하늘이 엿보여요. 하늘이 엿보인다. 하늘은 스카이잖아.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뭐야,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 어떤 부사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차가이죠. 차갑다라는 거예요. 즉 이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늘이 차갑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즉 인물, 그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자연적 배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냄새로 하여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뭘 통해서? 쾌쾌한 냄새라고 하는 후각적 심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게? 죽었지. 누가 며칠 전까지 있었던 모양이군. 한마디로 나처럼 포로로 잡혔던 모양이군. 그놈이나 나나 매 한 가지지. 일종이 뭡니까? 그렇죠. 이건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자신과 그 다음에 이전 국군 포로와의 어떤 동일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고 사닥다리를 내려서자마자 조그만 구멍으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서로 주고받던 그자들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익다. 불에 구웠어? 아니, 익숙하다. 그놈이라고 불린 그 사람이 바로 총살 직전에 내가 잠깐 그가 아니라 이번엔 누구야? 내가라고 하죠. 내가 목격하고 필사적으로 놈들의 사수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던 그 사람이었을까? 자, 요건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렇지.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작은 따옴표가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아가 전쟁 중에 홀로 남아하다가 아군이 북한군에게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총을 쏘다가 포로로 잡혔군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몸이 떨린다. 뼛속까지 얼음이 박힌 것 같다. 안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아까는 그였는데 이번에는 나라고 해서 시점의 이동, 시점의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속사단은, 학벌은, 고향은, 군인에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잠깐. 어때요? 이 글의 스타일이 바뀌었죠? 이건 분명히 대화 형태일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고 하는 그가 주인공이 국군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이념 선택을 해라. 남을 선택할 것인지 북을 선택할 것인지 그 이념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무의 말은 하나도 이치에 닿지 않소라고 이게. 그것은 결국 뭐야? 어떤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 근데 그 대답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던 거죠. 또한 이 동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밑에 계급의식이라는 말, 그 다음에 출신 계급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그렇지. 북한군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여유를 주겠소. 1시간 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생각할 여유를 주겠소. 얼만큼? 1시간.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게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자, 죽음이 유예된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제목, 유예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1시간 후. 뭐에? 동무의 답변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이요. 자, 남을 선택할 것인지 북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대목은 분명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 대목이에요. 그죠? 근데 큰 따옴표가 없어. 왜 큰 따옴표가 없어? 이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는 지금 가만히 속에 빠져서 속에 끌려왔잖아요. 끌려왔으니까 이건 뭐야? 이전에 북한군에게 신문을 당하던 장면을 회상하고 있는 거야. 즉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지 실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큰 따옴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인물의 심리 또는 인물의 의식에 따라서 서사가 진행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 갓 지나간 대화가 오고 간다.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자,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한마디로 뭐야? 1시간 후면 나는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시간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계속 반복적인 내용. 그죠? 1시간 후면 끝나는 것이다. 1시간 후면 끝나는 것이다. 이런 계속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인물, 그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사박사박.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 부서지는 눈, 그리고 따발총구를 등 뒤에 느끼며 앞장서가는 인민군 병사를 따라 무너진 초가 뒷담을 끼고 이 음속 감방으로 오던 자신의 마음속에 삼삼이 아른거린다.
그리고 슬러시 뭐예요? 1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서 예정대로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 라고 얘기한다면 아른거린다 상상을 하면서 그 다음 이건 과거에 대한 상상이라면 이 두 개는 뭡니까? 그렇죠. 미래에 대한 상상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처형당하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좋소.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시오 라고 말할 거야 라는 거예요. 즉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이거는 대장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것이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의식 속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발자국마다 사박사박 눈 부서지는 소리가 어때? 그렇지, 날 것이다. 미래죠? 아니 어쩌면 놈들은 내 옷이 탐이 나서 홀랑 빨가벗겨서 걷게 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전쟁의 비정함,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면서 미래에 있을 법한 상황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빨가벗은 채 추위에 살이 빨간이 얼어서 흰 뚝기를 간다. 수발의 총성 나는 그대로 털썩 눈 위에 쓰러진다. 잠깐 갈 것이다가 아니라 간다야. 쓰러질 것이다가 아니라 쓰러진다야. 뭡니까? 그렇죠. 현재형 서술이죠. 즉 자신이 죽는 장면에 대한 상상을 현재형으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윽고 붉은 피가 하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간다. 자, 이때는 붉다라고 하는 것과 하얀 눈, 즉 색채 대비죠. 이 색채 대비를 통해서 전쟁의 비극성을 강조하면서 놈들은 멋쩍게 총을 다시 거꾸로 둘러매고 본대로 돌아들간다. 발에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 안으로 들어갈 테지. 몇 분 후면 그들은 화롯불에 손을 녹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를 말아 피우고 기지개를 할 것이야. 뭐야? 늘 있었던 것처럼. 뭐야?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네들이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즉 뭐야? 인간의 목숨을 매우 베리맨이 마치하게 하찮게 여기는 거죠. 전쟁의 비극성 내지는 비인간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죽었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에겐 모두가 평범한 일들이다. 나만이 피를 흘리며 흰 눈을 움켜쥔 채 신음하다가 영원히 묵살되어 묻혀갈 뿐이다. 나만이, 남들은 신경 안 써.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전쟁의 비인간성. 전 근육이 경련이 일으킨다. 추위 탓인가? 쾌쾌한 냄새가 떠 코에 스민다. 자, 쾌쾌한 냄새가 떠 코에 스며요. 그러면서 나는 뭘 느껴요? 추위를 느껴요. 이건 상상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현실로 돌아온 거야. 나만이 아니라 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된 것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인류 역사가 그래. 싸우다가 끝내는 죽는 것 그것뿐이야. 인간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야? 아니야. 전쟁에 대해서 뭐야? 맹목적인 거야. 그리고 죽는 것이야. 비극성이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위한다는 거? 그것도 아니다. 인간은 태어난 본연의 그대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싸우다가 죽는 거 그것뿐이다 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죽음 또는 인간의 죽음이 무의미해지는 이 상황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뭡니까? 전쟁에 대한 회의와 전쟁이 갖는 비인간성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찌 본다면 이거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상원의 유해 발단 부분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발단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더 건드린다면 이거예요. 독백적 진술에서 나타난 인물의 심리. 1시간 후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1시간 뒤면 죽는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 자신이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설 자체가 이 1시간이라고 하는 요 시간 동안에 이 주인공인 나가 얼마나 많은 5만 가지 생각들을 하겠어. 그렇지. 5만 가지 경험이 아니라 5만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야. 즉, 이 소설은 생각이 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반복되는데, 이 구절은 매우 짧은 문장이죠. 그렇게 해서 죽음에 직면한 인간의 불안정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상원의 소설 유예 발단 부분, 북한군에게 잡혀 포로가 된 그가 전쟁의 무의미성에 대해 생각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